성향TV에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죠? 자, 저희들 멋진 성지순의 성탄에서 튀르키예 그리스로 저희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는 일정 특징이 뭐냐면요, 직항로로 갑니다. 호텔은 직항로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호텔은요, 모든 호텔이 다 5성급 호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박시도 329만 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터키의 여러 성지들을 돌아봅니다. 이스탄불, 그리고 파묵갈레, 갑바도기아 너무 유명하죠. 이런 것들 둘러보고 성지 곳곳을 살펴보면서 그리스, 유럽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서 맛있는 해산물도 많이 먹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메테오라,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등등 다양한 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5성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이 모든 가격이 329만원 놀라운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많이 전화주시길 기다릴게요. 매진 임박. 성향TV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살펴보고 있어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뭐 부엘세바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네네. 저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소인 부엘세바를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희들 우리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이죠. 자, 성경에도 물론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상당히 많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해입니다. 아, 네. 사해 지역을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인데, 사해 지역은 굉장히 특징적인 곳이에요. 특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해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장소이다, 뭐 이런 것인데, 네. 자, 왜 그런 장소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보통 사해 지역을 얘기할 때 마이너스 해발 390m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그 스마트워치를 한번 재봤더니 그 스마트워치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30m까지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건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면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물보다 증발하는 물이 많고, 주변에는 뭐냐면 다 그 소금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물인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녹아서 그 주변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염분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 정도는 높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좀 난 사람이 사해 들어가게 되면요, 한마디로 염장 지르는 거예요. 정말 못 견디고요. 말 그대로. 네. 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제가 좀 예전부터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 사해물을 먹으면 어떨까라고 딱 먹었거든요. 먹었더니 팍 쏘더라고요. 쏘면서 예전에 빙초산을 입에 댔었을 때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그 정도가 나고, 또 한번 궁금해서 사해물을 가지고서 눈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눈에도 조금 넣었죠. 많이 넣지 않고 조금 넣어봤어요. 네.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실험도 했었냐면은 눈에다 물파스도 한번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넣어봤을 때, 뭐 그런 장난하다가 어머니한테 정말로 많이 혼나기도 했었는데, 자, 물파스 넣었을 때 그때 그 느낌보다 물을 눈에 잠깐 이렇게 묻혔을 때, 뭐 이거는 뭐 실명이 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빵 충격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그 물파스보다 강하면 강했지 절대로 약하지 않다. 네.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 특징입니다. 네, 성화형님을 그래도 꽤 오래 배워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은 좀 강합니다. 위험한 장난은 하지 맙시다. 자, 저도 사실 뭐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보진 않았지만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누워서 신문을 볼 수 네네네. 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죽는다.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네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마셨을 때 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혀 끝에 잠깐 대는데도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그 충격이 오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안에 물고기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지 않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못 살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마다바를 할 때, 마다바 그 모자이크 지도를 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 요단강이 그려져 있고 사해가 그려져 있는데 네. 사해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해 물고기가 있어서 잡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었죠? 그때? 요단강에서 사해물이 만나면서 죽은 물고기들을 잡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이 많은 물고기들이 사해 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죽은 거죠. 너무 염도가 진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살아요, 물고기는요. 자, 놀라서 죽으면 물고기가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배를 저어가지고선 있는 그 죽어 있는 염장이 잘 된 물고기를 주워서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용도로서 어부가 있다는 것이죠. 사해를 저희가 보면서 마다바지도를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 사해가요, 뭐 이렇게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떤 바다로서 알고 있는 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성경에는 사해,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금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쪽 바다, 동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사해 근방에 어떤 그 광야가 있냐면 아라바 광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바 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서 불려지고 있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마도 옛날에는 여기가 그렇게 지금과 같이 황량하게 뭐 한마디로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이런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목자들 사이에 그 아랫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헤어질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은 에집트 땅과 같다. 그리고 물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이 많고 에집트 땅 같다는 것은 이 지역이 거의 낙원 같은 곳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비로서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 사해 바닷물은 마실 수도 없고 또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곳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좀 약간 불편한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쓸모가 없어 보이죠, 전혀. 네. 자, 그런데 뭐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지역을 봤었을 때 뭐 이 물을 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식수로 사용할 수도 네. 없고 뭐 전혀 이것이 쓸모없는 바다와 같이 쓸모없는 어떤 그 호수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서 있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해 그 물 안에 있는 어떤 그 성분을 조사해 봤었더니 정말 엄청난 다양한 광물들이 여기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이곳을 쓸모있게 생겼던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도자기 같은 피부 뭐 이런 거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실수로라도 사회 그 진흙벌에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서 봤더니 피부가 완전히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또 얼굴에도 발라봤더니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하의 미인, 어떤 절세 미인 클레오파트라도 주기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회의 진흙을 가져다가 머드팩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는 고대 시절부터 커다랗게 알려져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은 쓸모가 없지만 봤더니 진흙은 쓸모가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쓸모 있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상업화하게 되면 괜찮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장품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오는 게 어떤 걸까요? 사해 물로 만들었던 비누, 또 사해 진흙으로 만들었던 머드팩,
그리고 또 사회 물 성분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핸드크림, 뭐 풋크림, 아니면 바디크림, 아니면 다른 어떤 화장품들 이거 불티나게 팔립니다.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요. 관광객들은 그거 진짜 사재기에 가서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갔었을 때는 성도들 선물한다고 하면서요. 그 비누를 그냥 한 뭐 40개인가 사가지고 왔었죠. 그 무게 초과해가면서 그냥 낑낑거리면서 들고 와서 하나씩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사회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건 굉장히 귀한 거다 생각이 되고 또 비싸기도 좀 하고요. 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런 어떤 화장품류로서 이제 그 요즘 공업이 발전한 것과 더불어서 여기는 다른 광물질을 통해서 중공업도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는 광물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중공업 단지가 어디에 주로 있냐면은 사해 근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돈 잘 벌잖아요. 이 근처에 숙박을 한 다음에 힐링 코스, 피부병 코스, 아니면은 뭐 우리한테 있어서 활력을 주는 뭐 코스로서 이 사회 지역에 호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치료와 겸해서 그러니까 의료와 그리고 호텔을 겸해서 만일에 패키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게 팔리겠죠. 네. 자, 그래서 사해 근처에는 많은 호텔들이요, 바로 이와 같은 용도로서, 뭐, 반신욕도 하고, 아니면 목욕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고쳐주는 어떤 이런 또 의료 사업까지 해가지고선 많은 어떤 그런 업종들이 여기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바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원과 네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였네요.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해 바다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뭐냐면,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근데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요단강이나 아니면 다른 지류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증발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의 원칙은 예전과 똑같아요. 증발하는 양은 항상 많고요. 사회의 물은 그래도 뭐 예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있어서 사해가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보아하듯이 북쪽 사해와 남쪽 사해가 있는데 남쪽 사해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아이고. 물이 다 말라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북쪽 사해에 있는 물을 남쪽 사해에다가 오히려 갖다 놔야 돼요, 지금요. 갖다 놔서 간신히 어느 정도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980년대에 찍었던 어떤 마사다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남쪽 사해와 북쪽 사해가 아주 물이 많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2005년대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북쪽 사해에서 남쪽 사해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게요. 남쪽 사해는 거의 말랐어요. 예, 거의 황무지 같이 변해버렸네요. 그래서 북쪽 사해에서 물을 끌어다가 놓지 않으면은 남쪽 사해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200년, 3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북쪽 사해도 장담 못해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당시 후손들은 그러겠죠. 예전에 사해란 곳이 이랬어서 자료하면 봐봐. 이렇게 사람들이 둥둥 뜨고 이런 장소였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 라고 얘기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제품 좀 덜 사더라도요. 뭐 이스라엘도 좀 덜 만들더라도 자, 이것을 좀 저희들이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사회답게 보존해서 넘겨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사해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알게 되고 또 우리 기후변화로 자연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던 곳들이 성경에 있던 곳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사해 근방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주로 활동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이거든요. 바로 그 엔게디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게디로 다음 시간에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해 지역 다시 죄송해요. 합이 안 맞았다. 왜 그러지? 네.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사회 지역을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인데